서민수 교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청소년들은 주로 그 온라인을 통한 또 SNS를 통한 뭐 그런 도박에 빠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청소년들이 하는 도박은 공간이 사이버라는 게 특징이죠. 예. 그리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도박 게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사다리, 뭐 달팽이, 그래프 같은 그런 게임인데요. 이들 사이트 모두 복잡한 절차 없이 예. 이름과 계좌번호만 있으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이용해서 그것도 그죠? 그렇죠. 네, 모바일로 말이죠. 청소년들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뭐 중독 위험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뭐 몇 퍼센트 정도 이런 걸 이용하는지 조사된 게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통계가. 그렇지만 어쨌든 위험 수준 학생이 무려 12만 명이라는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온 걸로 봐서 아주 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좀 관심을 좀 가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박하려면 돈을 걸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청소년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마련합니까? 일단은 뭐 초기에 도박을 할 때는 보통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용돈으로 시작을 합니다. 1, 2만 원으로. 예. 하지만 이제 도박을 하다 보면 도박의 특성상 빠져들게 되니까 예. 금액은 불어나게 되고 예. 이제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는 단계에서 금액이 커지니까 예. 그 돈을 빌려준 친구가 졸업한 선배나 아니면 그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20대 성인들을 소개를 해서 돈을 빌리게 되는 거죠. 그럼 졸업한 선배나 20대 성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 학교 그 학생들하고 연결돼 있는 예.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뭐 네. 주로 학교에 있을 때부터 이제 고등학생이면 중학교 때 예. 아무래도 동네에 같이 있다 보면 예.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고리대부업을 합니까? 대부업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이제 대부업이라는 건 이제 업체 형식으로 회사 형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일단 뭐 편차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학생이 학생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때 예. 폰 이자를 부르면서 돈을 갚아가는 어떤 그런 형국이 있고 네. 이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예. 이제 학생도 학생한테 돈을 빌려준 다음에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예.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소개를 하게 됩니다. 네. 동네에서 이렇게 알고 지내는 형이라든지 또는 뭐 20대 성인 중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서 예. 대신 돈을 갚게 하고 해달라.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 돈을 빌린 친구는 그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근데 그때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자율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처음에 학생이 돈을 빌릴 때는 돈을 빌리는 친구가 아쉽기 때문에 이자를 책정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빌리는 학생이 돈을 그 이자를 책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금액이 커지면서 예. 이 채무에 대한 부분이 양도가 되면서 성인한테 가게 되면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예. 예, 학생한테는 좀 부담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이자 제한법에 걸려 있는 24%가 높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제한법이 지금 몇 %죠? 지금 이제 연 24%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적발돼서 처벌된 경우 지금 최고 높은 이자 몇 %까지가 지금 나왔습니까? 사례가 있나요? 지난해 제주경찰청에서 단속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예, 고등학생이 같은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의 1,300%대에서 4,500%대까지 이자를 받아온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 경찰이 단속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만 1,300%에서 4,500%요? 네. 그럼 얼마를 빌려주고 얼마 받은 겁니까? 실질적으로 20만 원을 빌려주고 700만 원 가까이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예산법이 나오는 거죠. 예. 20만 원 빌려주고 700만 원을 받는다? 네. 이건 뭐 거의 그 폭력배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돈을 빌려주는 그 학생과 학생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법에 대한 무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돈을 빌려줄 때는 친구끼리 돈을 빌려준다는 그 관계 때문에 이자를 또 많이 부를 때는 본인이 부른 게 아니거든요. 돈을 빌려간 학생이 또 이자를 불렀기 때문에 예, 이 법을 갖다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성인이 끼었을 경우에는 또 이러한 부분이 노출되지 않는 이유가 돈을 빌린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도박을 했다라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 쉽게 이렇게 노출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저희 입장에서는 신고를 좀 해주면 되게 좋은데 예.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거 네. 앞으로 어떻게 해가야 되겠습니까? 대책 있을까요? 일단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도박을 끊어주면 참 저로서는 너무 고맙죠. 예. 근데 뭐 학생들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에서 먼저 이러한 현상을 좀 고민해주고 그렇죠. 예방교육과 그다음에 상담 기능을 좀 해주셨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이죠. 예. 가정에서 자녀의 휴대폰에 대해서 관심과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예. 사이버 도박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만 해줘도 사실은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거든요. 네. 예, 학교와 가정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교육적 대처를 해야 한다. 이 말씀 뭐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고. 네. 근데 이런 그 중고등학생들만을 노린 조직적인 무슨 대부업체 이런 게 아직까지 거기까지 간 단계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정도까지는. 예, 왜냐하면은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대부업체가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로도 지금 뭐 상담을 받은 내용이나 통계를 봐도 대부업체가 끼어가지고 기획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러나 서로 아름아름으로 통하는 학생들끼리 그러다 그게 성인으로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면서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엄청난 이자까지 붙고 이런 그 위험성이 크다 이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찰 인재개발원 생활치안교육센터의 서민수 교수요원이었습니다.